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엄청났습니다. 코스피가 6.87%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5.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시장 수급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그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순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시장의 돈 흐름 변화를 쭉 살펴보면서 마지막 한 방만 딱 있으면은 이 분위기가 전환된다는 걸 감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 마지막 한 방이 완벽하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만은 일단 정리되는 수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쭉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계속 투자하다 보면은 시장 수급과 재료 비교해 볼 때 이런 상황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귀를 해보는 차원에서 또 그리고 이번에 잘 익혀 두자는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또 잘 익혀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뭐 제가 없는 상황에서 뭐 혼자 이 투자를 진행할 때 어중이 떠중이 또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어떤 전문가들 사이에서 헤매지 않고 자신만의 주관을 가지고서 투자를 잘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돈 흐름 변화를 좀 처음에 감지를 한 게 이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특히 이 비차익 거래에서 비차익 거래는 세력들의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본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3월까지만 나더라도 이렇게 순매도가 또 규모도 크고 많았게 됐었는데 4월 들어서 순매수가 좀 많아졌다. 여기서 뭔가 시장 돈 흐름의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걸 감지를 하고 있었죠. 또 그리고 우리 시장 수급을 들여다봐서도 오늘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코스피 수급을 변화를 쭉 보면은 오늘 이렇게 순매수 한 거는 마지막 한 방에 터진 거고요. 어쨌든 보면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스피에서 그 외국인들 순매도가 엄청 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4월 들어서 이 뭔가 순매도가 작고 순매수가 생기고 뭔가 변화가 생겨서 뭔가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한 방이 빵 터졌고 시장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오늘은 망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전략을 세웠다 하니까 물려서 돈이 없다 그러면은 버텨야 되고 뭔가 확실한 게 필요하다 그러면 돈은 있지만은 그러면 중동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나는 좀 현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은 좀 모아가야 되는데 요 모아가기 위해서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아가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오늘은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보면은 이 시황이 오전 9시 8분에 올렸습니다. 보통 이 정도 이 시간에 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일찍 오른 거는 매수하려고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빨리 총을 당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드린 겁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께서 뭐 그동안 째려보시던 종목들 좀 매수를 어떻게 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방이 됐던 게 시장 이슈가 어떤 거였냐면은 일단은 트럼프하고 이란이 서로 조금 힘을 붙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근데 명분을 미국 쪽한테는 누가 만들어줬냐면은 바로 파키스탄이 만들어줬습니다. 파키스탄이 나서가지고 이렇게 가교가 돼가지고 휴전을 갖다가 제안을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마지 못해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가지고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 네가 하니까 내가 했다 이런 개념이죠. 근데 이란 같은 경우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이란은 중국 핑계 됐습니다. 중국이 뭔가 좀 하니까 중국 핑계 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몰라요. 이란에서 이 내건 조건이 그렇게 미국이 수행할 만한 조건은 아닙니다. 일단 이거는 수행할 만하죠. 군사 안보 보장, 미국의 비침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좀 해볼 만한데 뭐 핵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나머지 이런 거 요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뭐 미국에서 수행해 볼 만한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다고요. 그래서 2주가 어떤 일이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을 좀 흘러봐야 됩니다. 어쨌든 뭐 그거는 2주 후의 일이고 지금은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특히 다른 종목들 다 괜찮았지만은 건설주도 괜찮았습니다. 이 건설주 보면은 지금 왜 괜찮았냐?
지금 이란이 있으면 이 페르시아 해협에 뭐 사우디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요 중동 쪽에는 우리 건설회사들이 들어가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은 여기서 돈 벌어 먹는 게 이 건설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테마성으로 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잘 보면은 우리도 그동안 현대건설, 대건설이 있었는데 대건설은 모르겠지만 현대건설은 많이 올라서 우리가 한번 해먹다 아닙니까? 근데 GS건설은 있죠. GS건설도 우리가 이렇게 보던 겁니다. GS건설 보면서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은 게, GS건설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봤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갑작스럽게 건설주가 오른 게 아니라, 건설주가 이미 세력들은 그 이전부터 GS건설은 한 2023년 가을 경부터 시작해서 이미 세력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세력들이 물량을 보유한 가운데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잘하면은 이 GS건설도 중동에서 돈을 벌어 먹을 수 있겠다는, 주가를 들어 올리면 좋을 만한 그런 핑계거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이제 여기서 어느 정도 흐르게 되면은 차익 실현하고 나가겠죠. 세력들이 이미 들어와 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올랐다. 첫 번째 이 이야기고. 두 번째 또 여러분들께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시장에 지켜보다 보면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 한 며칠 사이에 2만 원대에서 아직 4만 원에 안 갔습니다만은 뭐 거의 한 100% 정도 이렇게 오르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뭐 흐름이 그닥 뭐 좋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주식은 언제 튈지 몰라서 매수 시기가 참 어렵다, 뭐 어떻게 조절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이 빨간색이 많으면은 언제든지 누가 먼저 오를지는 모릅니다. 그 말, 오른다 말은 이렇게 들어 올릴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건설주는 그런 재료가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 여러 군데 이렇게 발을 걸친다, 빨간색이 많으면. 그때는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서 내가 물량을 늘려갈 만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들하고 같이 들고 있다 보면은 손해보고 뭐 팔기 싫어하기 때문에 적절한 재료가 났을 때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주가를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은 이렇게 횡보해서 나는 다른 놈이 가는데 나는 안 간다고 뭐 갈아타려다가 잘못 갈아타서 역사이클 걸리니까 자기 기다리면 자기 순서가 온다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간 동안에 물량을 늘려두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다가 이제 올랐을 때 사람들은 이제 GS건설 테마 뭐 풀어서 예를 들어서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게 있지만은 오르니까 막 이때 막 달려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금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갈 만큼 갔다. 제가 다이아몬드가 나왔지만 두 가지 선택이다. 이 다이아몬드 놓을 때까지 이제 기다리든가, 아니면은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서서히 분할 매도로 내가 나가야지.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종목이라 걸치다 보면은 먼저 가는 놈이 있고 느리게 가는 놈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순서가 온다는 거고, 내 순서가 왔을 때 적당히 욕심 버리고 팔아먹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어떤 전략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들어가면 고점에서 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저하고 오래 투자하시면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지지부진하게 남들 다 가는데 나는 안 가다가도 갑자기 뭔가 팍 일이 생기면 뛰어오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또 공부를 해 두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 있죠? 분명히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오를 겁니다. 이 건설주는 중동 전쟁 마무리, 그럼 우리가 들어가서 이 건설주들이 들어가서 돈을 벌겠다는 기대로 오르는 거고, 여러분들께서 보유한 다른 종목들도 각기 나름 이유가 달리면서 세력들이 들어 올릴 겁니다. 그때 우리가 세력들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등에 올라타서 이렇게 해먹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 좀 매집을 좀 해야 되느냐? 사실은 오늘 종목을 찾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제압했었던 그 마지막 마감 시황들 있죠. 특히 그 마감 시황들 중에서 시장이
폭락했었던 날이 있습니다. 그날도 마감 시간이 다 있기 때문에 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폭락한 날 보면은 이런 종목들 중에서 빨간색으로 된 것들 있을 거라고요. 그것들 중에서 아직 이쪽으로 이동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을 거라고, 여기 남아 있을 거라고요. 그걸 가지고서 오늘 못했다 그러면 내일 이렇다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게 전략입니다. 어떤 종목 매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여기 있는 거 내 사야지, 그거는 택도 없는 겁니다. 앞서 본 GS건설처럼 이미 오른 거를 갖다가 내가 따라가는, 그러니까 막차 타게 되는 거고요. 그때부터는 정말 롤러코스터가 되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떤 시장 어떤 전망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갑작스럽게 시장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이런 움직임을 감지해 볼 만한 그런 돈 흐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고, 그 마지막 결정적 한 방이 오늘 터졌다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 마지막 이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 흐름이 변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미리미리 종목을 좀 선정해 줬다는 거고, 오늘 총알을 쐈어야 되나 이런 거고, 또 이런 거는 시장 살펴보다 보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하나 살펴보는 방법, 제가 몇 번 시장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또 잠시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두게 되면은 앞으로 투자를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다. 또 그리고 또 이 GS건설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라고 하는 게 다른 종목도 기다리다 보면 내 순서가 오고 세력들이 다 개입되어 있는데, 주가가 급등하고 갈 때는 세력들이 이렇게 발을 그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뭔가 이 종목을 들어 올릴 만한, 누가 봐도 합당한 그런 이유가 있을 때 세력들은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우연한 계기로 인해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팡 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빨간색하고 이 파란색 고려해서 적당하게 이제 나와야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오늘 갑자기 이 종목이 눈에 띄어서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거는 투자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도박가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